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어제 목요일에 쏟아졌던 뉴스가 있긴 한데 일단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HID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왔어요. 그 분은 그 성추행으로 실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장군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HID를 움직였는데 판교에 대기했던 HID는 38명이고 그 중에 5명은 현역, 나머지는 예비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8명의 임무는 이제 선관위 출근 시간까지 기다렸다 가서 체포해서 이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얼굴에 두건을 씌운 다음에 비원 벙커로 이제 체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그게 성공이 됐다면 아마 그분들은 고문받았고 허위 진술을 해서 거봐 부정선거 맞잖아 라는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주장을 하거나 그쪽을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을 전혀 아예 안 봐요. 그리고 저는 사실 범민주 진영 유튜브도 1인 방송 미디어는 보는 게 거의 없어요. 1인 방송,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 유튜브밖에 안 봐요, 거의.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들도 개인 유튜브라고 보긴 좀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자기 주장을 혼자 망상에 사로잡혀서 떠드는 그런 유튜브는 어느 진영이든 안 봐요. 내가 그런 방송하는 건가? 저는 그 1인 방송이긴 하죠. 1인 방송 미디어이긴 한데, 그리고 본의 아니게 최근 논평의 비중이 늘긴 했는데, 뉴스가 막 쏟아지면 제가 요약하는 뉴스는 어디서 본 거냐면, 김어준 뉴스공장, 언론사죠. 그리고 매불쇼는 언론사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래도 규모가 꽤나 큰, 뭐, 시사 프로그램이고, 그거 두 개가 거의 주예요. 그 이외에 뭐 시사인, 새날, 스픽스,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그리고 가끔 최경영 TV, 박시영 TV, 그리고 아주 가끔 최강욱 TV, 그리고 노영희 TV는 아주 가끔 봐요. 제가 보는 미디어들이 다 이 정도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들밖에 안 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쪽에도 그런 방송을 제가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또 특히 안 보는 방송, 이거 유튜브는 어떤 거냐면 짤로 돌아다니는 것들 있죠. 뭐 촛불 땡땡 뭐 4글자로 된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건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데 왜 보기 싫냐면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유튜브는 보면 대부분 이제 5분 안팎이에요. 5분 안팎. 짧은 건 3분 안팎이고. 근데 뭐 이제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곧 구속됩니다. 이제 김건희는 끝났습니다. 이제 김건희는 곧 구속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면 이미 3년 전에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구속됐고 국민의힘은 망했어요.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문회 쇼츠도 저는 잘 안 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맥락이 조금 다른데 너무 센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이 질문 하나로 국민의힘은 끝났다. 이 질문 하나로 이제 윤석열은 탄핵이다. 이 질문 하나로 김건희는 이제 구속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잘 안 봐요.
근데 뭐 국민의힘 쪽 지지하는 유튜브는 그런 망상 유튜브가 많은지 이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이 꽤나 깊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어준의 사례를 보면 알듯이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받는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있는데 그걸 다 말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이 다 말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미친놈 큰일 났다. 이건 진짜 급하구나 해서 이제 과방위에 출석을 해서 정제된 미리 정리한 것만 최소한으로 알리고 나머지는 뭐 김병주 의원님, 박선영 의원님에게 가서 확인해라 라고 자기는 한 발 빼버리잖아요. 그 이상을 안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공장 보면 나오나? 안 나와요. 말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음모론에 대해서 떠드는 유튜브는 제가 보는 거에선 없어요. 근데 뭐 저쪽은 들어보니까 다 음모론이고 다 소설이고 다 망상이더만.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나왔던 중요한 뉴스가 한덕수가 야당 주도로 발의된 6개의 법안을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 그리고 국가 수반의 자리를 탄핵된 상태로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행위만 해야 돼요. 최소한의 행위만 해야 되는데 법안 6개를 거부했다는 거는 어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해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거를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단칼에 해버린 거니까 미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은 게 여기에 대한 논평이 너무 달라요. 뉴스공장 다르고 뉴스공장 안에서도 이제 그 뒤에 하는 뉴스에서 또 다르고 거기 사는 뉴스에서 또 패널마다 조금씩 다르고 스픽스 다르고 새날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의견들을 보고 하나 확실한 건 오늘부터 전국이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 광장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제가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의 시간은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고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저도 당연히 이번 주 토요일은 광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제 머릿수 하나를 보태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덕수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뭐냐면 통과된 특검법 사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추천 몫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임명을 안 하고 뭉개는 윤석열이 했던 짓을 한다든지 통과된 특검법을 제2요구권으로 국회에 돌려보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윤석열 지금 체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특검법 뭉개버리면 한덕수가 특검법을 제2요구권으로 돌려버리고 뭉개버리면 이게 체포돼서 구속시킬 수 있는 날짜가 20일밖에 없는데 20일 내로 특검법 통과 안 되면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탄핵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에서는 특히 새날에서는
뭐, 그거는 아주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 탄핵되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라는 의견까지 해서, 워낙에 이제, 이게 신뢰성이나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한 말이 아니고, 뭐, 정치인들, 뭐, 현직 의원들, 혹은 뭐,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이 지금 다들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내가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뭐 정보가 있지도 않고 아는 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판단을 하기도 저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튼 이 어제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과 그 윤석열 또는 한덕수 또는 국민의힘과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어떤 뉴스까지 났냐면 한덕수 탄핵시키는 데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0명만 넘으면 된다.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부터 아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인 200석을 넘겨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럼 이것도 몇 달 걸리는 거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어제 하루 정보를 접하고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좀 짧아서. 아유, 구독자 300 몇십 명짜리 유튜브에서 뭘 바래요. 지금 100만, 200만 유튜브에서도 헷갈리고 있구만. 제 구독자 뒤에 동그라미 4개를 더 붙여주시면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도야 아무시다. 그래. 여튼 요즘 구독자도 쑥쑥 늘고 있고, 조회수도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저쪽,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이제 제 방송을 거의 매일 봐주시는, 혹은 자주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댓글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제 방송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파니 좌파니 구군이 뭐 진보니 보수니 이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보수, 진보, 우파, 좌파에 대한 저의 견해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을 나는 우파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보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중도 우파인 보수주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중도 좌파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용해인 대표님이 있는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은 지금 스탠스가 좀 애매해요. 지금 이제 저 정당은 목표 자체가 딱 두 가지예요.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검찰을 개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 정당의 방향성이 어디가 될지, 뭐 중도 좌파가 될지 중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면 사회당, 노동당, 녹색당 이런 당들이 좌파예요. 이 말 참 오랜만에 하는데 자, 보수라는 건요, 보수의 가치라는 건요, 온고지신, 옛것을 지켜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걸 보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진보라는 건요, 있던 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바로 바꿔가지고 개혁을 이루어내는 거를 진보라고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진보입니까? 보수지.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저거 보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보수라고 불리우는 정당이 저런 방향성과 정체성과 정책을 가진 나라는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뭐 눈 씻고 찾아보면 두 군데 정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필리핀하고 칠레. 필리핀과 칠레와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독재 정권이 있었던 나라인데 정치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그 독재 정권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독재 정권의 후예들, 자식들, 후계자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권을 잡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저런 정당이 있긴 해요. 그런데 다른 그 어떤 나라에 가도 저런 정체성을 가진 정당을 우파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파는요, 여러분. 우파는 지금 트럼프가 우파라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우파가 맞아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안녕과 번영 따위는 나는 모르겠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최우선이다. 그게 우파예요. 좌파는요, 우리 말고 다른 것도 봐야 된다. 부의 재분배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약자를 위한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세계 번영을 위해서 다른 나라, 이념이 다른 나라와도 화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게 좌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많은 북한 정체성은 뭔데? 저런 정당 없다니까요. 이상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스팔트 보수라고 말을 하던데 참 보수는 무슨 보수야. 여튼 그 성조기 들고 있는 할매 할배들 있잖아요. 성조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우파라고 말하면 남의 나라 국기를 들면 안 돼요. 우리 혼자 잘났는데 남의 나라 국기를 왜 들어? 그리고 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는 거는 이거는 아예 이거는 시작조차 성립이 안 돼요. 우리를 침략했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뺏은 상태에서 우리를 찬탈했고 우리 땅을 지배했으며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나라를 옹호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 편을 들고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 사과받기 전까지 저들과 화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을 비난하는 그런 세력이 무슨 우파예요. 미친 새끼들이지. 그냥 그래 딱 그게 맞네. 그냥 개새끼들이에요. 그냥 개새끼들이지. 저게 무슨 우파고 저게 무슨 보수예요. 국민의힘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 정말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당원 모임에 나가면 똑같은 이야기 해요. 본인이 좌파라고 말하고 본인이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너가 무슨 진보고 너가 무슨 좌파냐. 너는 우파고 보수니까 민주당 당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저는 진짜 이 말을 민주당 입당한 이후로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뭐 다수는 아니에요. 다수는 아닌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에서 비율로 따지면 소수이지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집단을 저쪽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쪽을 범민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범민주라고 하면 그 원대로 따지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당을 말합니다. 개혁신당도 어제 기사가 있었는데 저 당이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당대표하고 전 당대표가 지금 몇 살만 안 자랐지 그래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저당은 지금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고 하는데 건진법사 터지는 바람에 명태균이 지금 묻힐 것 같은데 명태균 쪽 거 다 터지면 뭐 사라질 정당이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싸우든가 말든가 저는 뭐 별로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원래는 나는 그 당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 국민의힘보다 더 빨리 망해야 되는 정당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도 거의 모든 유튜브에 나와서 이준석 진짜 집중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현실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방송 아예 처음 것부터 들어보면 현실 정치가 아니라 아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두지만 현실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걸 가끔 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준석을 깠습니다. 그때부터 깠어요. 이준석은. 어제 뉴스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그냥 주저리 할게요. 제 방송을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이 컨텐츠를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준석을 왜 싫어했는지, 왜 처음부터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준석이 그 JTBC에서 나비 넥타이 메고 그 고정 패널로 출연할 때부터 나는 저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그 언론의 패널로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나는 신기했어요. 신선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그냥 신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TV에 어리고 엘리트인 사람이 저쪽 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저쪽 당의 그 나팔수가 돼서 패널로 나오는 거는 이준석이 처음이에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난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 있지? 하버드 출신의 뭐 30대인데 박근혜를 지지해? 그때는 새누리당 이제 한나라당이었구나. 한나라당을 지지해?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한나라당 쪽을 지지하는 패널로 1대1로 대담을 하는 프로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하고 봤는데 내가 언제 딱 저거 사람 새끼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준석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긴 하지만 가장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박근혜랑 독대를 할 일이 있어서 독대를 할 기회가 생겼으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JTBC 방송에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확한 연도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가 독대를 해서 본인의 교육 정책에 대한 소신을 펴는데 본인보다 더 좋은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논리가 자기한테 하나도 안 밀리더라고. 그래서 이분 대단한 정치인이고 대단한 대통령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개소리를 지저댔어요. 그거 듣고 저거 사람 새끼 아니구나. 저거 없는 말 만들어내서 저기서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새끼구나. 나 딱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지금 결과 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양두구육이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난 박근혜가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이대남, 이대남 그러죠. 난 이대남이란 말도 참 싫은데, 그 이대남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이준석이에요. 어린 계층 유권자의 젠더 갈라치기까지 해서 젊은 보수라고 하긴 싫은데, 여튼 어린 계층의 그쪽 지지자, 남자들을 그쪽 지지자로 몰아버린 장본인이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엔 엄청 신기했어요. 아니, 20대가 저쪽 당을 지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해낸 개새끼가 이준석이에요. 그리고, 악어의 눈물인지, 쥐어짠 눈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가 인터뷰하면서 쥐어짰잖아, 눈물까지. 양두구육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양두구육 했으면, 그 개고기 본인이, 환불 처리하든지, 눈앞에서 치우든지 해서 지를 지지했던, 지 때문에 저쪽을 지지했던 20대 남자를 다 데리고 정의당을 입당을 하든지 노동당을 입당을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민주당에서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정치할게요 라고 문을 두드려 보든지. 여러분, 청문회에서 이준석이 질의하는 걸 들어보면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방향성도 없어요. 이게 가방이 들어보면, 가방이를 계속 듣다가 보면 이준석이 그냥 맥을 끊어요. 맥을 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자는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국민의힘 망할 때쯤 되면 나 다시 국민의힘 입당할게, 받아줘, 내가 의석수 늘려줄게 해가지고 저기서 다시 정치하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 말고는, 그런 의도 말고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어떤 정치를 하는 의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태균하고도 아직 저렇게 관계를 하고 있지. 그 새벽에 가서 홍매화를 심었지. 천하람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난 천하람도 곱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람은 그래도 청문회를 보면 어느 정도 강한 오조는 내고 있거든요. 물론 천하람도 저는 곱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이준석이 그 정치 인생을 나도 봤는데 옆에서 그걸 못 봤어? 그래서 그자가 당대표를 한다고 창당하는데 못해? 그래서 저는 김용남 의원도 처음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난 김용남 의원이 좋아서 그분의 워딩을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진짜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술술 불고 있구나. 이분은 지금 이미 심리적 탈당 수준이구나 해서 그분의 워딩을 듣고 있고, 그분한테 마이크를 갖다 주는 범민주 진영의 유튜버들이 밉진 않은 거예요. 아직 탈당도 안 했는데 내가 100% 곱게 보여서 보겠어요. 근데 그쪽 내부 소식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도 민망하고 그 민망함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 상황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남욱 의원이, 그분도 거의 지금은 심리적 탈당 상태인데, 난 이게 조금
김남욱 의원에 대해서 논평하기가 내가 조금 선뜻 내켜지지가 않는 게, 김남욱 의원의 상대 후보가 전운수 위원장이에요. 제가 뉴스공장 보면 이분 지금 빨리 구독자 수 늘려줘야 된다면서 구독해라라고 해도 저는 구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를 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패턴을 지키면서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내가 보는 알고리즘에서 엉키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뭐지 이건 진짜 꼭 해야 된다 해도 저는 팔로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제랑 그저께 이제 김어준이, 김병주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이건 무조건 구독하고 알림까지 해야 된다고 해도 저는 구독 안 했어요. 근데 저번 총선 기간에 전운수 위원장님이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는 구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그 에너지 그리고 그 느껴지는 간절함을 보고 야, 이거는 나는 구독을 안 할 수가 없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울산까지 가서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만큼 진짜 에너지도 넘쳐 보였고 긍정적이고 밝아 보였는데 그리고 간절해 보였어요. 근데 그 전운수 위원장님의 상대 후보가 김남욱 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지금 용기 있는 행동, 소신 있는 발언이 사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하필 지역구가 전운수 위원장님 지역구면 그게 반갑질 않네요. 이게 좀 만감이 교차해요. 나는 사실 김남욱 의원 같은 분은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오면 전운수 위원장님하고 지역구가 겹치니까 난 그것도 싫고 차라리 뭐 탈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이나 뭐 혹은 뭐 기본소득당 이런 데로 좀 입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계시면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사실 여야를 따지거나 권력욕이나 뭐 이런 걸 따질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국민의힘 저자들은 지금도 권력 유지한다. 혹은 뭐 내가 가진 권력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모든 판단력이 흐려진 채로 좋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순간 저는 이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광장에서 강한 소리를 내어야 되고 민주당에 더 큰 힘을 실어줘서 민주당이 이 모든 전국을 주무를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어제 하루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전국에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뉴스는 미니 이모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할 때쯤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그런 이유로 제 방송을 계속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정리 안 하면 되게 잘해요.
이건 내 자랑. 오늘 방송이 짧을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오늘 이건 제목을 도대체 어떻게 뽑나? 여튼 여러분, 저 방송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쏟아질지, 뉴스 자체가 뭐 대치 상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방송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차피 아침 일찍 방송 올리고요. 제가 방송 올리는 시간에 김호준 뉴스 공장이에요. 저 김호준하고 경쟁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500명 채우면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350명 다 돼가니까 500명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구독자 500명 되면 여튼 뭐 하나 해볼게요. 뭘 할지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제가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